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좋은 판례 좀 할게요. 또, 지난 시간에 의해서, 360조의 15에 있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 있거든요. 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 부분에서 이제 포괄적 이전이 뭔지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전문 문제로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앞쪽에 포괄적 교환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포괄적 교환하고 이전하고 다른 점은, 어, 포괄적 교환을 통해서 그죠? 기존 회사가, 기존 회사끼리, 기존 회사끼리 이 주식을 교환함으로 해서 서로 지배종속 관계, 모자 회사 관계 있죠? 완전 자회사, 모자 회사 관계를 만드는 걸 말하고, 이 포괄적 이전은 어때요? 주식의 이전을 통해서 모자 회사 관계를 만든 거는 만드는데, 새로운 모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죠? 기존의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모 회사에 다 넘겨버립니다. 새로운 회사 설립해서 있죠. 이렇게 해서 모자 회사 관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전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전, 뭐 교환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교환 이전을 통해서 이 모자 회사 관계, 지배 종속 관계를 만드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완전 모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사라는 것은 기존 회사를 말하는 거죠. 알겠죠? 기존 회사를 말해요. 기존 회사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넘겨버린다는 거죠. 넘겨서 완전 모회사를 어떻게 한다? 설립을 하고, 본인, 어때요? 기존 회사는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식 이전에 의해서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 이전에 의해서 설립하는 완전 모회사 이전돼 버리고, 그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 모회사가 주식 이전을 위해서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완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에 주식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전 계획서를 작성해서 기존 회사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총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뭐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는 뭐 승인량이 필요 없고, 어, 기존 회사가 우리 주식을 다 넘기고 우리는 자회사가 되고 모회사를 설립할 겁니다. 라는 것을 기존 주주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주주총회를 거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이전하고자 하는 회사는 법정사항을 적은 주식 이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총회 승인을 받는데, 이 주총회는 특별결의 승인 받습니다. 뭐 주식이나 법정사항 기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제목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주식 이전의 무효에서도 동일합니다. 앞쪽에 주신 교환의 무효서와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권에 지배주주의 소수주의 전부 취득. 이것도 이제 조문 문제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조문으로만 살펴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뭐라 할까요? 지배 종속 관계라기보다도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있죠. 소수주주의 주식을 사물해서 경영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의 이제 뭐 안전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원래는 사실은 지배주주가 이렇게 소수주주를 예, 축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어, 활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소수주주도 어때요? 거기에서 굳이 그렇게 영향력도 없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스스로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지배주주한 소수주식 전부 취득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돼요. 요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주주에 대한 뭐 매도 청구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조문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A 회사의 발행주 총수 95% 이상 그죠? 자기 계산으로 자기 돈이라는 거죠.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 계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 주주, 이 지배주주라고 하죠. 이럴 때 조심할 거는 지배주주가 소수 주주에게 할 때 있죠. 여기에서 요건이 달라요. 그죠? 요건이 바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이 여기 들어옵니다. 알겠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할 때는 요건이 없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95%에서는 자기 계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고 그죠. 이럴 때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소수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또 넘어가서 제 2항에 가보시면 보유 주식 수를 보유 주식 수 산정할 때 내용도 조금은 알아두는 게 좋겠죠. 보유 주식 수 산정할 때 보유 주식 수 95% 산정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칩니다. 모자회사가 안에 가지고 있는 그죠? 내용을 합쳐서 계산하고요. 이 경우에 회사가 아닌 주주,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이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합니다. 알겠죠?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의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서 더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뭐 그 정도 하고요. 매도 청구를 하면 미리 있죠. 미리 주총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 아시죠? 미리 주총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 주총의 소집을 통지할 때의 법정사항을 적어야 되고요. 매도 청구한 지배주는 설명해야 된다. 뭐 됐고. 그 다음에 지배주는 매도 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이 법정사항, 그죠? 법정사항을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 따로 별도로 통지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매도 청구를 받은 소수주는 만약에 요건만 맞다면 매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 그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죠? 팔아야 된다. 그래서 매도 청구,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매도 청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성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성권이라고 보시면 된다. 뭐 그 정도로 느낌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조문 문제로서는요. 그 다음에 7항 가보시면 매매가액은 우리 매매가액 결정하는 것들은 뭐 잘 알죠? 주식의 반대주의 주식 매수 청구를 할 때 우리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이제 살펴봤지만 매매가액은 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가 처음에 어떻게 한다? 합의로 형성된다. 그죠? 항상 합의다. 합의가 먼저고 합의 내지 협의죠. 먼저고 이게 안 되면은 30일 이게 안 되잖아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청구를 받은 소수주도 매도 청구를 한 지배주는 법원에 그죠? 매매 가액 결정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런 매매 가액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산정해서 판정해 준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조문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한번 나왔던 게 전문 문제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수주주의 매수 청구권이죠. 아까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소수주는 언제든지 요거죠. 요건이죠. 우리 앞쪽에서 지배주주가 청구했을 때는 경영상 목적이라는 요건이 필요했지만 여기에 소수주주일 때는 어때요? 언제든지 한다. 언제든지 한다. 그래서 요 요건이 다르다 그죠? 비교하면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경영상 목적. 경영상 목적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돼. 알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하여튼 뭐 지금 저랑 같이 하는 것은 여러분 잊어먹지 않고 조문을 좀 이렇게 확인하고 느낌을 계속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암기할 건 하고 또 아는 건 또 더 암기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매수 청구를 받은 지배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 기준 2개월 내 매수 청구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성권이고요. 매수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매 가액은 협의, 그 다음에 30일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한다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식 이전과 관련해서 언제 주식을 이전된 것으로 볼 거냐. 이 또한 이제 전문에 나와 있어요.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그죠? 지배주주가, 어, 매매 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 그러니까 매매 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 이전된 것을 보는 거죠. 돈을 줬을 때입니다. 반드시 돈을 지급한 때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매매가액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때는 지배준 그 가액을 공탁하면 되겠죠. 공탁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은 공탁한 날에 이전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급한 때라는 거하고 공탁한 때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언제 이전된 것으로 보느냐 할 때 지급한 때 그리고 공탁한 때 이렇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문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네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주식과 관련되는 어떤 조문들은 뭐 이 정도로 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문제로서는 그죠? 충분히 커버되는 것 같고 이제 기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 첫 번째가 주주총회죠. 주주총회. 361조. 361조가 이제 주주총회 권한입니다. 권한을 잘 보시면 주총회는 본법, 상법이죠. 상법 또는 정관에,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죠? 주주총회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본법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결의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것도 조문 문제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조문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정관에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사회 결정에 하는 것들은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집 결정, 주총회 소집 결정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누가 한다?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가 총회를 소집하죠. 그럼 이사회가 한다는 것은 그 누가 하겠습니까? 대표이사가 그 업무를 집행하겠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그 업무를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3조 간단한 거지만 주주총회와 관련되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363조가 중요합니다. 나와 있고 지문으로 늘 나오니까 알아두면 쉬운 겁니다. 주총회 소집할 때 2주 전이죠. 2주 전에 주주에게 뭘로 서면으로 또 뭐 한다? 도착이 아니고 발신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주 나왔던 것이 뭐냐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죠? 다만 그 통지가 주주 명부상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으면 어때요? 굳이 통지할 필요 없다. 이 단서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 통지서에는 반드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돼요. 목적사항.
목적상을 적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적혀 있지 않으면 하자가 다시면서 소집에 주총의 소집에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목적사항을 적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곳이 있죠. 이게 우리가 앞쪽에 봤던 회사 설립할 때 모집 설립할 때 이 창립총회 있죠. 창립총회에서 창립총회 할 때 그때 예외적으로 목적사항을 적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규정은 있죠. 예,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거는 소규모 회사에 대한 내용을 사망사항이 나오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면 좋아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총회 일의 10일 전에 알겠죠? 여기 2주 전이 아닙니다. 2주 전이 아니고 이렇게 주총회 10일 전이다.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소규모 회사는 10일 전이다. 소규모 회사 10일 전이다. 그거 알아주시고 또 소규모 회사는요. 주주 전원의 동의에 있으면 요것도 자주 등장했었어요. 주주 전원의 동의에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전원의 동의에 있으면. 그리고 서면 결의로서 주총회 결의에 가름도 가능해요. 물론 결의 목적 사항에 대해서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할 때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사망 사항 조항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문 문제를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5항은 됐고요. 6항 됐고 7항 가보시면 본전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통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수입 통지. 근데 놓치면 안 될 것이 다만 있죠. 통지서에 적은 회의 목적 사항에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될 때는 통지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반대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함될 때는 통지해줘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죠? 자, 됐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총회 소집 관련해서 판례가 좀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판례 개출 1번 한번 보십시오. 주식회사 임시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의 요구되는 회사의 결의 및 소집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주주 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해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아니죠. 효력이 있습니다. 소집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원이 참석해서 총회를 개최하는 동의했다면 그죠. 그리고 이의 없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2번 한번 볼까요? 이거 2번 보세요. 2번 요 지문 틀린 겁니다. 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어, 없는 자죠. 없는 자가 이사회 주총회 소집 결정 없이 소집한 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성립 과정이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상 조치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앞쪽에 봤잖아요. 만장일치로 추인하면 이런 경우도 결의는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가 틀렸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그 다음에 철회 있잖아요. 철회를 좀 문제가 3개 나왔었는데 철회를 한번 보시면 3번 한번 볼까요? 주식의 대표이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다. 다시 철회 의사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와 같은 방법을 해야 돼요. 서면에 한 소집 철회 통지를 하면 임시주총회 소집은 적법하게 처리된다. 그죠?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5번도 한번 보십시오. 주총회 소집을 철회 취소하는 경우는 반드시 총회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 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이 통제할 필요는 없고 아니에요.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예, 주주에게 소집 철회 취소 결정이 있으면 알려주는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적극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예, 통제를 해줘야 된다. 철회 부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뭐 8번은 뭐 1인 회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9번 한번 볼게요. 주총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 문제로 됐을 때 주주총회가 제3자의 다른 소송에서 선결 문제가 됐을 때 주총의 효력이 있냐 없냐 무효 취소가 먼저 판단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선결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해당 소송에서 주총 결의가 무효 부존대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요.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주총의 효력을 다툰 다음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총의 효력이 문제될 때는 선결 문제가 될 때는 다시 주총회를 먼저 다투고 난 다음에 어떤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